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벌어진 일, 22%는 사소한 일, 8%만이 진지하게 걱정해야 할 일인데요. 그중 4%만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나머지 4%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즉, 걱정의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걱정하는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인생은 점점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법 3가지를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첫째,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늘 바쁘게 행동하라. 아니 이걸 누가 몰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지식이라고 해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바쁘게 행동하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이 걱정을 줄이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예시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메리언 더글라스는 큰 비극을 연속으로 2번이나 겪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더글라스 부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0개월 후 더글라스 부부는 새로 생긴 아기마저 5일 만에 잃게 됩니다. 더글라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한숨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더글라스는 2명의 의사에게 각기 다른 처방을 받았는데요. 한 의사는 수면제를, 다른 의사는 여행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더글라스에겐 4살 배기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요. 더글라스는 이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이의 장난감을 만들어주던 그 3시간 동안 더글라스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이었죠. 그는 계획을 세우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글라스가 비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수면제도, 여행도, 의사의 처방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바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무기력과 비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걱정은 습관이자 질병입니다. 걱정이 들어설 자리에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시 집어넣는 것이 현명한 사람 아닐까요? 둘째, 프레임을 바꿔라.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걱정을 하기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요.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을 극복하려면 관점에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즉, 새롭고 긍정적인 프레임을 가져야 됩니다. 프레임을 바꿔서 걱정을 줄이는 방법,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모 크로이는 책을 쓰는 동안 라디에이터의 달가닥거리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증기가 쿵쿵거리고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 책상에 앉아있던 그의 속도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그러다 며칠 뒤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갔을 때 크로이는 새로운 프레임을 갖게 됩니다. 불에 넣은 나뭇가지가 딱딱거리며 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라디에이터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거든요. 크로이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나뭇가지가 타는 소리는 듣기 좋고 라디에이터 소리는 듣기 거북한 걸까? 집으로 돌아오며 크로이는 되뇌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불에 타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 그런데 이 소리는 라디에이터 소리와도 대충 비슷하니 이제 소음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푹 자야겠다 라고요. 크로이는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라디에이터 소리가 거슬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사소한 걱정이란 게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과대평가해서 스스로 걱정을 만드는 것이겠죠. 크로이는 라디에이터에 거슬리는 소리를 캠핑장에서 나뭇가지가 불에 타는 소리와 동일시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프레임을 바꿔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태도는 우리 삶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수상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과 감정, 원대한 사고, 진정한 사랑, 이렇게 오래도록 남을 일에 삶을 바쳐야 한다고요. 왜냐? 사소한 일 따위에 신경 쓰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으니까요. 걱정이 나를 쓰러뜨리기 전에 걱정을 몰아내고 싶다면 꼭 프레임을 바꿔보세요. 저도 이 프레임을 바꾸는 연습을 시작하면서부터
대부분의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마지막으로 셋째, 평균의 법칙.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 이 평균의 법칙과 통계 기록을 따져본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이 일어나지 않을 걱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걱정하는 예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행으로 들뜬 기분으로 공항 가는 길은 누구나 설렘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비행기를 탔을 때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혹시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그 수많은 비행기 중 하필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테러범이 탄 건 아니겠지? 기장님이 술을 마시고 탄 건 아니겠지? 처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비행기를 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정말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비행기가 사고 날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오히려 자동차 사고가 비행기 사고보다 사고 날 확률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책 팩트플리스에 그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 4천만 대의 상업 항공기가 목적지에 무사히 착륙했다. 치명적 사고를 당한 항공기는 겨우 10대에 불과하다. 이 정보로부터 비행기 한 대가 사고 날 확률은 대략 400만 분의 1 범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와 사고 날 확률을 비교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전제 조건이 달라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의 법칙, 즉 기록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행기가 사고 날 확률은 현저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엔 미 해군의 독특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 해군은 통계를 이용해 군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이용해 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을까요? 유조선에 배치된 군인들은 유조선이 어뢰에 맞았을 경우 즉시 폭발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사망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선원들 모두 자신이 직사할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선원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정확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어뢰를 맞은 유조선 100척 중 60척은 침몰하지 않는다. 침몰한 40척 중에 5척만이 10분 내에 침몰했다. 따라서 배를 탈출할 시간도 충분하고 사상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 발표가 선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미 해군을 제대한 라이드 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균의 법칙 덕분에 우리는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안심했고 위기가 닥쳐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며 평균의 법칙으로 보면 전사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 해군은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통계를 이용해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걱정이 자신을 망치기 전에 평균의 법칙을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세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록과 가능성을 알게 된다면 걱정의 대부분이 사라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걱정을 몰아내는 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쁘게 행동하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해라. 둘째, 프레임을 바꿔라.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엔 우리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셋째, 걱정이 나를 삼키기 전에 평균의 법칙을 떠올리고 기록을 찾아보자. 통계가 우리의 걱정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